강명 서울 고속도로 온수터널 공사 구간에 대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이 공원에 이렇게 아이들의 애착 인형이 널려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할 도심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나무에는 이렇게 공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에 나선 이유,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명고속도로는 항동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통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는 터널 건설을 위한 수직 통로가 설치되는데 이 통로에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수시로 오가게 될 예정입니다. 바로 앞에 학원 가기 때문에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고 그럴 때 점프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 안전을 이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해당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 것은 2003년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노선 계획이 변경되는 사이 맹지에 가까웠던 항동지구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여러 채 들어선 미니 신도시가 됐습니다. 최근 토목 전문가들이 2년 전 진단한 안전보고서가 공개되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구간에 단층 파쇄돼, 즉 암석이 잘게 부서진 곳이 있다며 붕괴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동저수지와 역곡천의 지하수가 과다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보고서에 지적된 지역의 설계를 모두 보강했다는 입장입니다. 터널의 심도도 기존 37m에서 52m로 높였고 소음과 진동에 대비한 대책도 모두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법적인 수준에 딱 맞춰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건물이나 지상에 위험이 생기면 그건 자기 책임은 아니래요. 국토부는 터널 시공사로부터 발포로 인해 아파트 균열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의원이 광명 서울 지하고속도로를 건설 반대하기 위해서 2013년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해봤고요. 세종시의 국토부까지 내려가서 정말 북도 두들겨보고 확성기로 크게 마이크로 항의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주민들의 발생할 수 있는 공사의 불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항동 택지지구는 우리 서울시에서 보금자리로 택지지구 지정을 하고 5,300세대에 15,000명이 입주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의 보금자리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아직 전체 지구의 준공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 밑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70m 넓이의 지하 고속도로가 50m 지하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주택을 가로지르는 걸 넘어서 아이들이 교육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초등학교에는 병설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항동초등학교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행에 우리 서울 시민과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중대함들, 그 위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그런데 이제 우리 수직구의 위치를 보면은 이 항동 택지지구 내에 푸른 수목원이 이쪽 상단 위측에 우리 서울시 유일의 푸른 수목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푸른 수목원을 녹지축으로 중심으로 한 곳에 항동중학교, 항동초등학교가 있고, 이곳은 우리 항동 주민들의 주 보행 통로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왕래가 많은, 그리고 빈번한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로입니다. 이 바로 도로면 옆에 녹지에 수직구를 공사하겠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다음. 수직구와 통학로의 안전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이 노면 자체가 보행할 수 있는 인도입니다. 보행로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로 가겠죠. 여기에 아파트 크기만한 지하 터널을 뚫고 위에 지상부에는 4m에서 7m에 달하는 거푸집 하우스를 공사를 해서 약 3년에서 5년간 지하에
굴착을 해오는 흙들을 덤프 트럭이 퍼나르는 그런 일들이 이 공사 구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보면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적인 신호 체계를 마련하겠다 하지만 아이들이 늘 다니고 주민들이 늘 다니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그리고 이 인도 앞에서 덤프 트럭과 다양한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승인 고시가 나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적인 행정 절차들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전가해서 빠른 수직구 설치물들을 설치하고 지하 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불법적이고 너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불안한 새벽에 밤을 틈타서 이 안전 펜스도 아닌 일반 펜스를 통해서 공사의 가림막들을 해나갑니다. 이게 새벽 3시 때 모습입니다. 다음.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한 시간대에 공사를 한다는 미명 아래 새벽 시간에 들어와서 수직구의 예선 공사 부지를 강행시킨 것에 대해서 어느 시민 하나, 어느 주민 하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에 가서 분노했습니다. 다음. 아이들의 안전과 수직구의 공사 발파 그리고 학교 아래로 지나가는 공사에 대한 다양한 안전 불안으로 인해서 그 수직구 자리에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인형들을 하나하나 놔서 그 항의의 표시를 코로나 시대에 시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전에 봤었던 시공사에서 이 시설물들을 다 철거시켜버리고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의 불안함들을 인형으로 표시했었던 것까지 파괴해 가면서 수직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네, 도시교통실장인 이 항동초등학교, 항동중학교 아래로 이 대규모 지하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의 적절한 조치 사항과 또 서울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통실에서는 지금 항동 초등학교와 항동 중학교 사이에 지금 300m 범위 내에서 스쿨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하게 이동,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침해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안전하고 또 세심한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우선 공사 자체를 저희가 뭐 중단시킬 수 있는 지금 권한이나 여건은 못 되지만은 지상 구간에서의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위해서 우선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직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 통학로가 너무 근접해서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부를 우리 횡단보도라든가 통학로에서 뒤로 많이 셋백을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항량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처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지하권에 대해서는 팀도 50m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권은 지상권과 다르게 주민들이 대응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상권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인 것을 가지고 또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법으로 마무리했겠죠.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도로 정책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지상도로에서의 권리 감독, 그것은 우리 서울시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적 조치 사항으로서 우리가 공사 차량 또는 위험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조치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수직구 공사는 했지만 그 차량이 진출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상도로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책임 아니겠어요? 예, 공사 차량의 진출입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교통실에서는 이제 통학로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차량이 우리 횡단보도나 통학로와 근접해서 진출입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뒤로 빼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공사 차량의 진출입 시기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하는 시간대는 출입 금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네.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 앞전에 의원님께서 다른 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로구청을 통해서 협의를 했고요. 지금 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담당 국장에서 잘 아시고 또 그 역량의 범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구로구청의 협조 또는 국토부의 협조 이렇게 수식적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언어로는 우리한테 이 주민들한테 이해될 수 지상에서 없지 이루어지는 않겠습니까? 통합 환경과 관련해서는 네. 뭐 구청에서 물론 스쿨존을 관리를 하지만은 네.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 국장께서는 네. 자료 화면을 뒤로 한번 셋백해 보시죠. 다음. 이 스쿨존 보행면에 다음. 아니요. 네. 이 공사 수직구 자리를 뒤로 후퇴시키겠다라는 안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네, 그것을 공사 지금 출입구에 저 보시면은 저 위쪽이 안전 간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공사 차량에 진출입할 수 있는 창구를 정리할게요. 자, 이 수직구 자리가 현재 위치 자리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협조하거나 또는 국토부와 자치구와 협의해 나가는 사항 중에서 아이들이 통행 그러니까 등하교 시점을 제외한 곳에 공사 차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조치 한 가지. 그리고 지금 바로 이면에 인접해 있는 이 횡단보도에서 이격시키는 어떤 출입구 동선을 만들겠다. 예, 이 뒤쪽으로 얘기입니까? 많이 빼는 자, 부분입니다. 예. 네,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수직구 자리는 위치에서 고정적인 불가변 상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진출입 공사 차량들을 이격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겠어요? 한번 그 협조하시고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수직구 자체를 옮기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불가합니까? 아마 쉽지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까 대안적으로 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거에 예,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통학로와 관련해서 자, 그럼 예, 횡단보도를 예. 옮깁니까? 그거는 옮기지 그건 아니죠. 그럼 않습니다. 어떤 대안을 구로구청과 국토부에 제안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부에 제안은 하지는 않았고요. 어디에 제안했습니까? 그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아까 공사업체 얘기한 것처럼- 제안한 내용만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얘기한 어떻게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수직구에서 그 잔재를 싣고 나오거나 들어가는 차량들 출입구를 횡단보도에서 여 위쪽으로 빼는 부분하고요. 어느 쪽으로 뺀다는 예, 거예요? 그쪽으로,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예. 빼면 이쪽에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뺍니까? 그러면 어떻게 빼요, 이거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녹지축도 다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있는 집출입로를 이쪽으로 이격시켜서 뺀다는 얘기예요? 저기 간판 안전 간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내 간판이 그쪽으로 이 안내 설치해서 간판은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내 간판에 출입구를 만든다는 것은 이 공사 이격거리가 지금 현장에 한 가보면 80m 정도 그만큼 됩니다. 여기 다시 아까 한번 그 앞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개짜리 있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자, 사거리에서 이격할 수 있는 동간의 거리에서 이쪽에 있는 우측의 주민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또 4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진입할 때 2차로를 가로막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안로라고 하는 이 도로는 상시적으로 교통의 왕래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로는 부천 옥길동과 다양한 신도시들이 건설됐고 위에로는 부천과 연계된 서울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사 차량 외에도 일반 차량들이 굉장히 빈번한 그리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10m, 20m 이격한다고 해서 그 공사 차량의 안전을 우리 시민들 또 항동 주민들의 아이들까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담당 부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점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는 공사의 진출입 시간 조정, 그리고 일부 10m, 20m의 진출입구 이격을 통해서 공사 차량들의 안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국장의 발언을 빌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보고는 지금 방금 전에 담당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구 차량 진출입로를 통학로에서 80m 정도 이격해서 분리하는 방안이 첫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가 등하교 시간대에 공사장 대형 덤프트럭 진출입을 금지시키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가 구로구청과 협의해서 교통안전 지도자나 공사장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에 늘 상시 배치하는 방안. 네 번째로는 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을 하고 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이 네 가지 방안을 제가 보고를 네, 받았습니다. 네 가지 보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만족할 수 있는 보관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자, 드리기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항동 주민들의 목소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수직구에 대한 공사 현장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아이들의 스쿨존 보행 통로의 안전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그 약속 지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보행로 안전과 천만 서울 시민의 중증환자 응급 의료 체계의 골든 타임은 서울시가 물러설 수 없는, 그리고 또 지연시킬 수 없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서울 시민과 또 항동 주민들의 안전한 행복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항동 주민들의 바람에 현장에 나오셔서 철저한 수직구의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시고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